안녕하세요. 구주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두 영상에 걸쳐서 거푸집의 존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지루해 갈 것 같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콘크리트의 파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목을 약간 자극적으로 뽑은 것 같기도 합니다. 콘크리트가 원래 압축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의해서만 파괴가 된다라고 제가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인장력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게 제 말이 아니라 그 독일에 있는 아주 권위 있는 교수, 철근 콘크리트 교수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콘크리트가 압축력이 아닌 인장력에 의해서만 파괴된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이거 공시체입니다. 콘크리트 공시체입니다. 공시체고 여기 위에 이제 철로 된 플레이트죠. 철로 된 아주 강한 판입니다. 얘가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철근 콘크리트는 아니고 콘크리트 공시체를 누르는 걸 제가 여기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구할 때 제가 그때 거푸집 얘기하면서도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공시체를 갖다가 이게 지름이 15cm이고 그 높이가 30cm인데 이제 이게 그 크기에 대한 그 B가 2가 되도록 하는데 이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이유도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공시체를 만들면 이걸 갖다가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기계에 넣고 누르죠. 유압 프레스인가요? 누르죠. 누르면서 이때 그 기계에 들어가는 힘을 갖다가 재고 그리고 그 힘을 하중을 가하는 철판과 철판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힘을 가할 때 이 거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걸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공시체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응력을 구하죠. 그리고 또 공시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줄어든 길이로 그 변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응력 변형률 곡선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에서 누르면 누를수록 콘크리트가 압축이 되게 되고요. 압축이 되게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선형 거동을 하지 않고 비선형 거동을 하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응력 변형률 선도를 콘크리트에 관한 응력 변형률 선도를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한 0.4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강도 100%인데 100%에 한 40% 정도 됐을 때까지 선형 거동을 하다가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 비선형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여기에서 파괴되게 되죠. 요렇게 이제 콘크리트가 고동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얘가 이제 파괴되게 되겠죠. 파괴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 실험을 거쳐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구할 때 이건 압축 강도가 맞겠죠. 왜냐하면 공시체가 있으면 아래 위로 눌러가지고 압축력을 줘서 눌렀는데 그때 파괴되는 강도를 구하니까 압축 강도가 맞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뭐라고 하나요? 이거 매크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가까이서 좀 마이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게 좀 다른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시체를 봤을 때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면은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하나의 재료로 보죠. 콘크리트가 하나의 재료로 봅니다. 이 말은 이 콘크리트를 우리가 일단 균질한 그런 재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균질하다는 말은 그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내부가 같은 성질을 가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야 얘는 콘크리트야. 콘크리트는 이제 우리가 그걸 한 덩어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콘크리트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이 균질한 물체가 아니죠. 비균질 물체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골재는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자갈과 모래가 있고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골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균질 물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공시체 오른쪽에 그 콘크리트의 이 공시체를 단면을 잘랐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얘를 갖다 잘라서 그 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린 단면 부분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얘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진 게 얘가 이제 골재고요. 얘가 이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이제 물과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굳은 거죠. 그렇게 시멘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시멘트와 골재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보통 콘크리트고 또 오늘 제가 했는 내용이 그 경량 콘크리트나 또 뭐죠 고강도 콘크리트는 또 다른 그런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꼭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보통 콘크리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골재와 우리가 시멘트로 그 공시체를 갖다가 비균질한 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비균질한 물체가 하중을 받을 때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거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시체가 있으니까 여기 아래 위에서 힘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힘이 이 물체를 지나가야 되겠죠. 얘와 위아래의 그 힘의 합력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 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은 이 물체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면 위에서 이게 제가 그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면적 하중이죠. 그 힘이 플레이트를 통해서 면적으로 그 공시체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그 응력 분포도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하중들이 전달이 될 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전달이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콘크리트 내에 골재와 시멘트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골재의 강도가 강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스티프니스죠. 골재의 강성이 시멘트의 강성보다 큽니다. 그러면 힘의 전달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강성이 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힘이 시멘트로 가기보다는 골재로 먼저 가게 되는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전달이 되면 위에서 얘들이 먼저 골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골재로 시멘트를 통해서 골재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얘들은 골재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골재에 있던 힘이 얘 밑에 있는 애로 가고 얘는 또 여기 통해서 여기로도 가겠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골재와 골재를 통해서 힘이 대부분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여기 그림에도 보시겠지만 힘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응력이 전달되지만 않고 골재 강성이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힘의 전달 방향에 의해서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얘들은 다 지금 압축력입니다. 근데 압축력인데 어떤 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죠. 이 부분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압축력, 밑에서 있는 압축력. 근데 여기에 힘이 하나 빠지죠. 그 뭐죠? 힘의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는 인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도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 얘들에서도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인장력이 결국은 콘크리트를 파괴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압축력은 줬지만 이 압축력에 의해서 힘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고 그 분포로 인해서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인장력 때문에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것이죠. 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 밑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상화 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걸 갖다가 골재라고 생각을 하면요. 힘이 이렇게 하중이 골재로 먼저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중을 받게 되고 압축력을, 그리고 힘의 평형에 의해서 이렇게 초록색의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콘크리트에서 가장 약한 그 고리는 뭐냐면은 골재와 시멘트 사이의 표면입니다. 골재, 원래 콘크리트가 형성되는 과정은 시멘트를 갖다가 골재로 둘러싸죠. 그래서 하나에 서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골재와 시멘트의 접착면은 온전하게 그렇게 100% 붙어 있을 수가 없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여기 표면에 그런 약한 고리가 있게 됩니다. 이 표면에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약한 면을 갖다가 인장력이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파괴가 될 때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괴가 되죠. 그 고리가 이제 콘크리트에서는 골재와, 그러니까 자갈이나 모래와 시멘트 사이의 그 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여기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 골재 옆부분. 요렇게.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계속 받다 보면 아까 제가 여기 40%까지는 뭐 그 선형 거동을 한다고 했죠. 이 이후로는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그 표면이 붙어 있는 접촉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힘을 주면서 계속 커져요. 얘가 계속 커져서 이런 균열이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균열이 가면 커져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얘가 이제 떨어져 나오고 얘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런 공시체 실험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는 사실은 압축력에 의해서 파괴된다기보다는 인장력에 의해서 파괴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압축력이 있었는데 그 압축력에 의해서 힘의 불균형은 아니고 힘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그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힘으로 의해서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인장력이 콘크리트에서 골재와 시멘트의 사이에 그 접촉력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콘크리트가 왜 인장력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콘크리트 파괴되는 이 과정은요, 보통 콘크리트에 한정이 됩니다.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이 보통 콘크리트와는 반대로 시멘트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시멘트가 그 경량 골재보다 강성이 큽니다. 그래서 골재보다는 시멘트로 힘이 전달이 되고요.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힘 전달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 똑같이 인장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인장력으로 인해서 그 경량 콘크리트는 파괴가 되고요.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그 골재의 그 강도가 거의 강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에서는 거의 그 어느 정도 높은 힘을 받을 때까지 힘이 힘이 불균질하게 분포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높은 하중에서 그 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 금이 갑자기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고강도 아니면 초고강도 콘크리트도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콘크리트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